두 개의 백제가 있고 두 개의 신라가 있다라고 꿈에서라도 생각을 했겠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해서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단 하나 정도만 얘기를 해볼 테니까 반박할 수 있으면 한번 반박을 해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들 다 바보가 아니란 말이죠. 사령관 소정방은 한반도로 건너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사실, 완전 범죄는 없다. 언젠가는 실체적인 사실,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다. 우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이런 식으로 이 결과물을 역사 왜곡의 주범이 누구인지 그 범인은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로파일러 시선 채널 운전자 강정입니다. 지금껏 대륙 삼국사 백제와 신라의 그 역사를 지금까지 역사학자가 아닌 프로파일러의 시선에서 고대의 삼국사에 대해서 검증해드리는 콘텐츠를 다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쯤인가 댓글 내용에 보면 백제가 대륙 동쪽의 산동성 부근에 백제가 있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데 신라가 대륙 동쪽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의문스럽다, 이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대륙 신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층적으로 연구한 학자가 많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대륙 신라에 대해서 많은 영상들을 업로드하고 제가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잖아요. 어떻습니까? 대륙 백제보다 대륙 신라에 대한 단서들이 우리 정사에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산동성 그 동쪽에 보면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그 지역 모두가 다 대륙 백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지역이 바로 이제 대륙 신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태산을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이죠. 태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쪽은 서북 쪽은 백제이고 그리고 동남쪽은 신라다. 제가 그렇게 경계선을 지어드렸거든요. 산동성 동쪽 전체가 백제의 영토라고 한다면 내주 등주에서 그 네오아라던가 아니면 소정방이 18일, 20일 넘게 주둔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백제의 영토라면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주둔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돌을 일으킨단 말이죠. 산동성에 백제가 있는 건 맞지만 산동성 동쪽에는 신라의 강력 영토이고 그리고 서쪽으로는 백제의 영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계를 정확하게 지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대륙 신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영상을 다루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몇 마디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많이 떠돌고 있는 가설들이 무엇이냐면 한반도에는 백제와 신라가 없었다. 대륙 동쪽에 백제와 신라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한반도 백제와 신라가 있었고 대륙 동쪽에는 신라와 백제가 없었다. 백제 대륙 진출설을 또 확고하게 믿고 계신 분들에게는 신뢰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이제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팽팽하게 이제 대립하고 있는 그런 구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음모론자들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한반도에는 백제와 신라가 없었고 대륙 동쪽에 신라와 백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백제와 신라를 통합한 고려가 대륙 백제와 신라를 통합했기 때문에 대륙 고려설을 주장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이제 음모론자들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고려시대의 임금이 김무식에게 우리 고대의 삼국사에 대해서 편찬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반도에 있는 이 고려가 이 한반도에 신라와 백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 있는 백제와 신라사를 정립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한반도에 있는 백제와 신라에 대한 그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김무식 이전에 거란족들한테 이제 궁궐이 불타고 임금이 도주하고 다시 궁궐을 새로 짓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역사서라든가 기록들이 많이 불타면서 자료가 모두 다 소실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에 있었던 그 백제와 신라사를 이제 정립하기 위해서 김무식과 그 학자들이 어디로 가냐면 송나라에 있는 중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서 거기에 있는 이제 고서들, 이제 중국 정사들을 많이 뒤져보면서 구당사와 신당서들을 인용해가면서 중국 정사 동리열전에 있는 신라전과 백제전을 이제 차용해가지고 우리 한반도에 있는 백제사와 신라사를 이제 정립하는데 거기에 짜맞추고 끼워 넣게 된 겁니다. 이 삼국사기를 편찬한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게 되면 이 전후 사정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중국 정사 동이열전에 나와 있는 신라의 그 영토의 그 길이라던가 그 면적이 한반도와는 전혀 일치하지 않은 엄청난 그 크기 그리고 규모의 병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는 것이고, 그 성들을 지키고 있는 국경수비대 25만은 이제 상주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 보장왕이 추가 병력 4만을 요동성으로 투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안시성에 고현수와 고혜진이 우리 군사, 고구려의 군사 15만을 데리고서 안시성으로 이제 우리 군사를 데리고 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이것만 하더라도 고구려의 군사는 40만에서 50만입니다. 장손 무기가 말하기를 신성과 건안성에 오랑캐가 10만 이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와 있는 이 군사 수만 보더라도 50만에서 55만입니다. 거기다가 평양을 지키고 있는 그 수도방위 사령부 그런 군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왕의 그 진위대도 있을 것이고, 60만은 훌쩍 넘는 겁니다. 고구려의 군사수는요. 30만 별동대를 만들어라. 와, 여러분, 병력이 30만이면 고구려 전체 병력을 넘어섭니다. 백제와 신라에서 그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구려하고도 전쟁을 하게 되고, 거기서 나와 있는 그 병력의 규모라던가 그리고 지명들이라던가 이 방향들이 우리 한반도와는 일치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발견되는 그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내용을 한반도에도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된 이야기죠. 그런데 100%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일제강점기에 과장된 것이고, 병력도 과장된 것이고, 그리고 영토도 과장된 것이고, 수치가 맞지 않는 것이고,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서 이 과정들을 입맛대로 재단을 하게 되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악용해가지고 고려가 대륙백제와 대륙신라를 통합했다는 그런 저급한 음모론자들까지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그 말장난들은 제가 이제 너무나 저급하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연구의 핵심은 중국 정사 동이열전에 나오는 백제와 신라는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없다. 이게 제 연구 내용이잖아요. 이 검증 과정에서 정사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상에 수십 개의 그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던 이 근거들을 가지고서 제가 증명을 해왔는데요. 우리 국사 책에 나오는 우리 고대사의 그 역사적인 사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거든요. 나당 연합군이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해서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 단 하나 정도만 얘기를 해볼 테니까 반박할 수 있으면 한번 반박을 해보십시오. 660년 7월에 당나라의 그 사령관인 그 소종방이 인천 그 덕물도로 인천으로 이제 상륙 작전을 합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 역사학계의 그 연구 결과인데요. 그리고 남쪽 그 기벌포로 해서 소종방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경주에 있던 김유신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서울 경기 이쪽이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신라의 영토라고 하거든요. 소종방도 이제 인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김유신도 이제 북쪽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학계의 주장대로, 연구 결과대로라고 한다면 충남 부여군이 그 의자왕이 있는 그 궁궐이 있는 도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종방이 인천 상륙작전을 한 것이고, 김유신도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황산벌 전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이끄는 13만 군, 신라의 5만 군. 그러다 보니까 신라의 영토가 경기도 일대가 전부 다 신라의 영토가 되고, 백제는 이만하게 작게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국사책에서 나와 있는 이 지도가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된 거거든요. 660년에 백제가 멸망할 당시에 의자왕의 도성은 사비성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충남 부여군입니다. 충남 부여군. 그러면 백제의 북쪽이잖아요. 맞죠? 이게 우리 대한민국 역사학자들이 뭐 80년, 100년 동안 내놓은 연구 결과들입니다. 당시 백제 인구는 고구려 인구보다 더 많았어요. 이 백제 국력이 고구려보다도 월등히 우위에 있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프로파일러의 시선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학자들이 내놓은 그 연구 결과들은 모두
오류투성이란 말이에요. 어떤 내용이 오류투성인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60년 6월 21일에 왕이 태자 범민을 보내 병선 백척을 거느리고 동물도에서 소정방을 맞이하게 하였다. 정방이 범민에게 말하기를 나는 7월 10일에 백제의 남쪽에 이르러 대왕의 군대와 만나서 의자의 도성을 무찔러 깨뜨리고자 한다 라고 하였다. 소정방은 여기서 뭐라고 하죠? 백제의 북쪽이 아니라 백제의 남쪽의 김추추와 만나서 그 의자의 도성을 깨뜨리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사책에 나와 있는 이 지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엉터리죠. 전부 다. 맞죠? 그리고 인천이 기벌포나 덕물도도 아니고, 그리고 황산, 김유신이 충청도 논산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사에 나와 있는 동이열전의 백제와 신라, 그리고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백제와 신라는 한반도에서 일어난 적이 없다. 그게 바로 제 연구 결과이고 제 주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령관 소정방은 한반도로 건너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정방이나 김유신, 김춘추, 김범민 이런 인물들은 한반도에 섰던 적이 없다. 그게 팩트예요. 이거는 제가 지어낸 내용이 아닙니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백제 궁궐터가 어딘지 아직도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백제 남쪽에 의자의 도성이 있고 그리고 궁궐이 있다라고 소정방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백제의 북쪽인 충남 그 부여에서 공주에는 아마 공산성의 궁궐터가 있었을 것이다. 부여에는 부서산성 안에 궁궐터가 있었을 것이다. 궁궐터이지 않을까라고 가서 보면 이거는 뭐 그냥 지금 이건희 집보다 더 작습니다. 미스테리죠, 상당히. 그 백제의 궁궐을 찾으려고 하니까 궁궐이 나타나나요? 발견이 되나요? 발견이 되지 않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 한반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는 그냥 사료를 가지고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석 전문가인 거예요.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시고, 제가 삼국사기를 편찬한 건 아니잖아요. 김무식이 편찬했기 때문에 김무식한테 뭐라 그러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대륙백제를 얘기하면 그 태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이 태산 인근에 황산이 있다 보니까 이 황산이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도성, 그 의자가 있는 그 궁궐로 바로 진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 계백 장군이 정말 몸빵하듯이 5천의 결사대로 자살 작전을 벌인 겁니다. 후방에 있는 그 군인들이, 그 병력들이 빨리 와가지고 도성을 빨리 수비하고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그렇게 계백 장군이 5천의 결사대로 그 김유신을 막은 거예요. 이런 직접적인 근거만 수십 개예요. 백제와 신라가 대륙 동쪽에 있다면 그 북쪽에는 또 고구려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북성에. 그런데 그러면 고구려가 북쪽에 있단 말이에요. 하북성 북쪽에. 그러면 요동과 요서가 지금 만주 일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 학설은 모두 다 날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삼국사기의 기록대로라면요, 고구려의 핵심 지역이 만주 일대라고 주장을 할 거면, 그리고 백제와 신라가 한반도에 있다고 주장을 할 거면, 그리고 요서와 요동이 요하를 기준으로 요하 동쪽이 요동이고 요하 서쪽이 나나 지역이 요서라고 주장을 할 거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반박을 하시라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먼저 제 논리를 깨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난하가 요소다, 그리고 한반도 백제와 신라가 맞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근거를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반박을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반박을 못하죠. 이거는 어떤 추상적이라던가 해석의 차이가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동서남북이 이제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동남쪽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서남쪽 지역이라던가 애매한 위치에 있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 우겨보거나 비벼볼 수는 있는데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남쪽과 북쪽은 완전하게 정반대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동서남북에 대해서 반박할 자신이 없으면 반박에 대한 시도 자체를 하지도 마세요. 그냥.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사실. 우리 한국 역사학자들이 이 한반도에다가 얼마나 많은 역사 공정을 했는지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죠? 우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이런 식으로 이 결과물을
이렇게 가볍게 무시하신다면 신라에는 두 개의 왕족이 있고 이 두 개의 정치 집단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김알지의 뿌리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김일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일제 같은 경우는 이 산동성 지역에 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김알지 같은 경우는 그 산동성 그 강소성 밑에 절강성 쪽에 양자강 일대의 그 지역이 바로 이제 김알지의 뿌리가 되는데요. 이 김알지의 그 뿌리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선동여왕 아시죠? 이 선동여왕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골이라고 하는데 이 선동여왕을 기준으로 해서 김알지의 이 뿌리들이 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성골이 되는 것이고 무엄하구나. 어디 감히 성골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냐.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 산동성 지역에 있는 이 왕족들이 있거든요. 이 왕족들은 이제 진골 출신들이 되는 겁니다. 이 왕족의 성골과 그리고 진골의 그 두 개의 골품제라고 하잖아요. 이 차이라고 하면 왕위를 이제 이을 수 있는 우선순위와 차선순위 뭐 이렇게 그 신분의 차이만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정치로 따진다면 지금 이 한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제 여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 세력은 야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또다시 그 야당이 나중에 정권을 잡으면 또 그 정당이 여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뀌어가지고 또 이쪽은 또 야당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김알지의 뿌리인 그 성동여왕의 김알지의 그 뿌리가 다시 이제 김춘추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이쪽 그 김춘추, 김일제의 그 후손들이 이제 성골이 되는 것이고 김알지의 뿌리들 얘네들은 다시 이제 진골 출신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김춘추 이후부터는 김일제의 후손들, 그 산동성에 있는 김일제의 후손들이 모든 왕권들을 이제 이어가게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김일제의 후손들이 왕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에 진성여왕이라고 있는데 897년에 진성여왕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북궁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북쪽 서북쪽인 황산에서 장사를 지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반도 같은 경우는 북궁이 어딥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학자들 북궁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나요? 없죠?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들 다 바보가 아니란 말이죠. 그 많은 연구 성과와 또 중국 내에 있었던 그 많은 연구 성과를 무시하기에는 그냥 서라벌 해가지고 경주 일대에 서라벌이 끝이잖아요. 근데 진성여왕 같은 경우는 북궁에서 사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북궁도 있고 남궁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885년 이때 교논의 아버지 그 아자개가 경북 상주 그 지역에서 이제 난을 일으키잖아요. 자신을 제 장군이라고 칭하면서 난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890년 이때쯤에도 그리고 교논이 오천의 그 군사를 징집을 해서 또 난을 일으키게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전라도 지역의 호남 지역과 그 충남 이 지역은 교논과 아자개의 그 세력이 뻗쳐가지고 이미 그쪽 세력, 백제의 세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00년도쯤에 백제를 이제 선포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선포하게 되는데 나라를 선포하기 전에 이미 그 지역은 어느 정도 안정을 잡은 거예요. 교논이. 그러기 때문에 나라를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그 백제 지역에다가 거기다가 897년에 3년 전에 거기다가 북궁이 있고 신라의 북궁이 있고 거기다가 임금을 그 장산을 지내고 묻을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교논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그 신라의 북궁을 쳐들어가가지고 멸망시켰다는 그런 내용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그 신라는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 그 부분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897년 겨울 12월 을사일에 왕이 북궁에서 죽었다. 시호를 진성이라고 하고 황산에 장사를 지냈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럴 수가 897년에 진성여왕이 황산에서 죽었다는 건 뭡니까? 북궁에서 죽었다는 건 뭐냐면 그 진성여왕도 마찬가지로 김일제의 뿌리이고 김춘추 이후부터 마지막까지 김일제의 후손들이 전부 다 왕위를 이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역사학회가 황산을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충남 논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충남 논산이 맞아요?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가 이미 많은 오류가 있고 충돌을 일으킵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완전 범죄는 없다. 언젠가는 실체적인 사실,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다. 누구에 의해서? 프로파일러에 의해서 진실은 밝혀진다. 역사 왜곡의 주범이 누구인지 그 범인은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서에 있는 동이열전의 신라와 백제의 그 역사적인 스토리를 한반도로 가지고 온 거라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납득이 되시나요? 우리 역사학계가 한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동서남북의 그 방향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사학자들은 단 한 번도 꿈에서라도 설마 고려시대 김부식이 대륙에 있는 그 백제와 신라가 존재했었는데 그 백제와 신라사를 한반도로 가지고 왔을까를 한 번도 아마 의심을 하거나 생각을 해본 적도 없을 거예요. 꿈에서라도. 그 대륙 동쪽에 백제와 신라가 존재했다라고 아마 상상도 안 해봤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결과를 한반도에 백제와 신라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동이열전에 있는 그 백제와 신라가 아마 한반도에 백제와 신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논문을 쓰고 결과를 이제 한반도에 맞춰놓고서 이 과정들을 이제 짜맞추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던 겁니다. 두 개의 백제가 있고 두 개의 신라가 있다라고 꿈에서라도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